안녕하세요.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 지나면 또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일주일 내내 지내시면서 주말을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주말을 좀 보람있게 보내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단풍도 물들어가고 그런 데가 있어서 여러분들 야외에 가시면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 거기에 대한 말씀, 설왕설래 그거 담아가지고 무슨 알맹이가 없느니 괜히 무슨 시간만 보내니 이런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 제일 처음으로 한 말, 거기 한국 군함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요.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갈 테면 가라, 갈 테면 가라, 올 테면 오고, 이게 갈 테면 가라. 이거는 이제 탈북자들을 갖다 놓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탈북자들. 김정은이가 탈북을 하도들 하고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 우리들만 인민공화국을 지켜서 빛내겠다. 그런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담화. 여당에서는 진솔하게 정말 인간의 속에서 할 수 있는 참 알맹이 있고 참 그 보람 있는 담화였다. 그렇게 여당에서 그렇게 하고, 여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냥 의례적으로 그 전부터 그랬잖아요. 야당에서는 알맹이 없는 담화였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넘어가고 사과만 했다. 그냥 형식은 사과르지만 실질은 내용은 없었다. 야당은 그렇게 씻고 한동훈이 측이 지금 한동훈이 측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는데요.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편을 가르니까 그러는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못마땅한 투로 또 한동훈이가 또 잠적했다, 또 잠수 탔다. 옛날에 이준석이가 무슨 일고 용산하고 어떤 문제 생기면 그 잠수 타고, 저 선거 때도 많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고 가서 달래고 뭐하고 한 적도 있고 기억나는데요. 나 아주 이준석을 그냥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보다 더 아주 고집세고 외통수로 그런 것 같아요. 참나 기가 찹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오늘 제가 계양산 아래에 있는 저희 부모님 묘소에 거기를 갑니다. 동생들도 가기로 하고 그러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는 부모님 산소에 갈 적에 가장 마음이 가볍고 또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오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모님 생각이 이렇게 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가끔 자주 가는데요. 어떤 때 바쁠 때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가더라도 자주 가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뭐 우리나라 관습에 의해서 술도 가져가고 뭐 좀 안주도 있어야 되니까 술은 어떤 술을 살까, 안주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참 홀가분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웠고 또 그분들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살아오시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근데 가장 부모님들의 우리가 자랄 때, 제가 자랄 때 보고 느낀 거는 참 아주 알뜰하셨다. 저희는 그 부모님 때는 남들보다 농사를 많이 지셨어요. 논농사도 많고 또 뭐 과수원도 있었고 뭐 밭농사도 많고 또 산도 많고 그래서 부모님의 계획적에는 농사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랄 적에 가장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옳게 살아라, 오로로 정도로 가라,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사회생활 이렇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릇됨이 없이 본보기로 옳게 살아라. 그 말씀이 가장 많이 하시고 저에게 가장 많이 남겨준 인상 깊게 남긴 그렇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옳고 그름. 다른 사람들과도 반드시 옳고 그름의 우서예요. 그냥 옳게 살아라.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베풀어라. 그냥 악랄하게 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부모님들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들 속에 자라가지고 저는 결백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말 정도로 가는 그런 것을 인생의 모토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또 저 역시 저희 저희들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거짓말하지 말아라, 옳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모범이 되라. 뭐 그런 얘기 뭐 가끔 합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그런 쪽에서 물어보기도 하죠.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자식들을 만나면 별일 없느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묻습니다. 뭐 만나면 뭐 말을 이렇게 너무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많이 해도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요, 이유는 나는 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야. 저도 정치계에 오랜 동안 몸담았었는데요. 이 정치인들 이렇게 보고 지도자라는 사람들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참. 이재명이 같은 대표 우선이요. 요즘에 뭐 이제 15일 날이면 이제 1심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때가 아주 가장 요즘에 와서 기다려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같은 대표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 뭐 이재명이 개딸들인가 누군가 쫓아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개개인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들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부모는 저를 비교해서 부모한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벌어라. 또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나 못 넣는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한 거다.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해라, 오리발을 많이 내버려라,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아니면 저같이 올바르게 살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아주 정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랄 때 부모님들이 옳게 가르치고 뭐하면 영향이 받습니다. 그게. 요즘에 젊은 애들도 뭐 막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어른들을 알아보기를 아주 뭐 상식 이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시대가 정상적인 교육을 이렇게 가정 교육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도요. 뭐 부모의 요즘에 그 보도에 의하면 부모가 아버지죠. 한동훈 대표의 아버지가 기업을 했었는데 뭐 기업을 뭐 하다가 조업원 들어갔다가 뭐 막대하고 갑질하고 뭐 했다고 보도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부모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참 이해가 안 된다. 정치를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그대로 자기 주어진 업무만 뭐 그 칸 안에 들어있는 데만 하면 되니까 모르겠는데, 정치는 무한 세계입니다. 무한 세계. 그리고 대하는 사람도 무한대입니다. 정치는 종합 예술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에 한동훈이 대표라는 사람 하는 거 보면요. 물론 정치 경험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거는 요즘에 한국 정치사에서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계 지금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뭐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뭐 이 저 추미애도 추미애 뭐 그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뭐 대구에서 자랐는데 나서 자랐는데 대구의 부모들이 뭐 아버님인가 누가 뭐 세탁소를 했다. 그래서 세탁소 집 딸이 뭐 판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취미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문재인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이런 사람들 요즘에 그 정치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가정교육을 살았는가? 가정교육이 그냥 부모가 없어서 막 자랐는가? 아니면 부모가 막대해서 그래서 막된 그런 교육을 시켰는가? 그런 부모는 없겠죠. 요즘에도 지금 그 거짓말 많이 하고 뭐 이 저기 저이 프레임을 갖다가 그냥 아주 완전히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잘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그 무슨 국정농단인가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그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 공천을 뭐 개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인데, 공천심사위원장은 지금 대표는 그때 비상대책위원장 그 당 대표는 한동훈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잘 알죠. 근데 언론이나 야당에서 하도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부터 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를 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요, 대통령한테는 총선이 일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 공천권을, 공천 지역을 받습니다. 다 계보 정치 아닙니까? 지금도 한동훈 계 하지 않습니까? 한계 뭐 한파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왜 있게 만듭니까? 그렇게 대통령도 자기 주변에 측근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전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도 그 야당이나 여당에서 그런 그 지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입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일정 부분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저기 이 대표도 그렇게 건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측근들 그런 사람들의 그 세세한 얘기 보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무슨 세계고 뭐 우리 국가고 기업이고 정보 시대 아닙니까 정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나태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습니다. 선거를 많이 치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선거 안 치러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막 그냥 그 욕지거리 하고 뭐 쓰는 사람들 보면요. 선거 치르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거지도 한 표, 나도 한 표, 선배도 한 표, 내 와이프도 한 표. 표를 받기 위해서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뭐 놀라 선거 나갑니까? 선거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찍고 싶으면 찍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런 선거 그렇게 나와서 후보가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들 선거의 생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요. 그 사람들 또 박저렇게 딱 끊잖아요. 이제 당선되잖아요. 뭐 낙선되면 뭐 이렇게 만나겠지만 이제 당선되면 이 사람 당선된 그 위치에서 자기가 나갈 길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다면 그쪽에 많이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 않게 되면요. 무슨 당선되고 나서는 말이죠. 안면벌수 온다. 뭐 완전히 잘랐다. 뭐 배신당했다. 이용당했다. 별설도 다 합니다. 참 인간 사회 참 어렵고 이 선거 우리나라 선거 이 저기 생리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환으로 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연락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인간사입니다. 물론 당선돼서 그 새롭게 또 물론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데요. 그 주변에 했던 사람네들이 도왔던 사람들 많이 연락했던 사람 선거 중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당선되면 연락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못된 사람들은요, 당선됐으면 나 때문에 당선됐어. 아니, 천만 표를 넘게 받는데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무슨 자기 때문에 당선돼요. 자기가 해봤자 몇백 표, 몇천 표나 되는 거예요, 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잘못된 사람이죠. 전 선배라든가 국회의원이든지 이런 데 선거 치를 때 선거 참모라든가 선거 거기 기획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도와주고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분 당선되면요 거의 당선된서 그 직에서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잘 만나지 않습니까? 연락도 안 합니다. 제가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한테 시간 뺏고 가서 얘기해가지고 누구 무슨 뭐 부탁해서 뭐한다. 그 부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이 나라를 부정한 나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람이 잘못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도 거기에 완전히 다 끊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락이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돼가지고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 선거를 한 번 치러봤잖아요. 대통령 되는데요. 저는 선거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뭐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뭐 선배나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근데
재선거요, 재선거. 남의 선거 뭐 돕는 건 당연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의 얘기를 내가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저기 중계하는 걸 내가 다 들어봤는데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 부분 참 그 사실적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 같으면 표현을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통령에는 자리가 있으면 또 모든 걸 일반인 같이 막 그렇게 다 해쳐놓을 수가 없잖아요. 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할 적에 상당히 참 고심하면서 그래도 진솔하게 그의 사실적인 문제, 뭐 자기 부인한테도 나무랬다고 하잖아요. 그냥 새벽까지 뭐 문자 보내고 뭐하고 하니까 당신 미쳤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진솔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는 한동훈 그 계획되는 사람들, 이 계파의 얘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 몇 명입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전부터 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게 뭐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공천 준 겁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들도요, 이제 애지간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집권할 때 민주당이 집권할 적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좀 돌아보라고요.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기 전에 김정수 씨의 행위를 좀 생각해 보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말이죠. 그만큼 좀 공부도 하고 그만큼 사회 경험도 했으면요, 좀 인간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쟁도 만들어서 꼬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파서 상처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인간다운 맛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그 부모들하고 같이 어릴 때 자랄 적에 어떻게 자랐을까? 어떻게 자랐을까?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게 됩니다. 나는 그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선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실 그 정치, 지금 현재 야당 정치하는 중에서는 직업, 직장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그저 운동권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제가 보면 많잖아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올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뭐가 도움이 될 것이냐,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저께 담화문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담화문 10시에 시작했는데 어저께 7시 한 12분쯤 7시쯤 아침 일찍이 이제 그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일성으로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한국의 군함, 한국의 선박 짓는 것이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전에 옥포 조선소에 와서 배를 짓는 거 다 둘러봤답니다.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 지금 세계에서 한국이 배를 짓는 게 빠르고, 그러니까 납품 기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조선업에서는 세계 조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군함이나 선박을 짓는 일이 세계 최고인데 우리 미국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에는 배를 짓는 일도 뭐 세계 최고였죠.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고 핵잠수함이고 뭐 항공모함이고 뭐 그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들이 그 노조 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 이런 문제를 해서 가격대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그 사업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엔 배질 만한 그런 정도 그 최신 기술 이런 게 떨어진다 이게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세계 강국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영국이고 프랑스고 뭐 일본이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배진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세계에서 지금 현재 또 뭐 요즘에 지난번에도 또 뭐 불가리안 거에서 또 뭐 수주했다고 또 나오던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원자력 거는 걸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전에 탈원전해서 원자를 갖다 막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원전이 아주 사양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다시 그걸 복구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지금 현재 원전 발전소 수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같이 지하주 온도 없고 뭐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에서 수출해서 저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전이 없어졌고 원전이 사용되면 원전 부속품 만드는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몇천 개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인류 기술자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은 완전히 망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가 다 원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는 원전 수출할 게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쪽으로만 많이 갔어요. 그 원전 생각하면요, 정말 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대로 원전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에 충분한 것 같다 연구도 안 하고 무조건 탈원전. 뭐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은 이건 것 때문에 원전이 그 원전에게 무서워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원전을 이렇게 했다. 이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한국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고다리에서 김정은이 만나서 USB를 건너줬다.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편안히 집에서 발 뻗고 잔다. 그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법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그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보수들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혹시 저녁에 만나서 어떻게 곡차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다 나와요. 물론 그 얘기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 있고 실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사법기관의 정리가 한번 거쳐서 정리가 되지 않은 한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럼 나중에 역사에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명이 이제 사법부 다 맡기세요. 이재명이. 일단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뭐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소했으면 재판 받을 거예요. 그럼 재판보다 맡겨요. 내 아들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친구라도 그렇게 범죄 의혹이 있으면 재판부에 맡기라고요.
그걸 갖다가 그냥 집회를 한다, 그냥 무슨 서명 운동을 한다, 뭔다. 그럼 누구는 좀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좀 적당히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죄가 있으니까 받아라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옳게 자란 겁니까? 그런 사람들 자랄 때 부모 교육은 어떻게 받고 자랐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정확한 거냐? 정도를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퀘스천 마크가. 이제 끝으로 북한 얘기합니다. 북한에 그서 탈북한 외교관들이 그 엘리트 아닙니까? 아니 10여 명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8.15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인데 김정은이 측에서 그런답니다. 그렇게 탈북을 하니까 아무리 탈북 못하게 깜깜하게 그냥 이렇게 꽉꽉 이렇게 가도 놔도 탈북하는 사람을 다 어떻게 막습니까? 그게 10여 명 정도가 탈북을 했는데 이거 세계 역사상에 또 이런 일도 없죠. 외국의 대사관에 있다고 근무한다든가 대사관이라고 하는다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참 가장 엘리트 아닙니까? 그 나라 자기 나라의 그 정보를 가장 많이 더 알고 있고요. 또 지식인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한국으로 탈북을 했다. 그렇다면 그걸로 벌써 이미 결판이 끝난 거예요. 그런 걸 다 보고 보도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이 우리나라 종북 좌파라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먹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념에 박혀서 이념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다니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탈북자가 하도 이게 탈북되고 그러니까 막을래 막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김정은이 시키는 사람들이 갈 테면 가라지요. 갈 테면 그러니까 탈북하려면 탈북해야죠. 우리만 딸딸 뭉쳐서 이 공학을 잘 키우겠다. 키우기나 하면 모르겠어요. 뭘 키워요? 이북에 있는 국민들 기아에서 허덕이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냥 뭐 정치범 수용소 그냥 뭐 지난번에 뭐 김어정이한테 뭐 여자가 치마 휘바람 휘둘리면서 나댄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몇 명 그냥 행방불명이 돼버렸다고 그러더군요. 그것도 이북에서 나오는 그 보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전쟁,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사람들도 그 젊은 군인들도 세계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아마 탈북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탈북하는데 한두 명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때리다가 뭐 40명, 50명, 100명씩 탈북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탈북할 기회가 좋잖아요. 뭐 전쟁 치르다가 앞으로 돌격 하면 그냥 그 나가서 어디 숨는 데든가 또 그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그 저기 우크라이나 체포돼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리다가 그냥 항복 그 손 들고 항복 뭐 하얀 수건 흔들면서 항복의 표시를 하게 되면 탈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때려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 일당들은 아마 노심초사할 겁니다. 거기다 러시아를 보내서 자기네가 필요한 뭐 돈도 받아서 통치 자금도 쓰고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양식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공받고 또 신무기 기술도 받고 이런 거 받아서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저 이북이 도무지 살 수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김정은이 체제는 무너진다고 보는 외국의 그런 그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북은 무너진다. 그 이북이 무너졌을 적에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 이런 사람들 날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자기들이 신봉하고 자기들이 믿던 그 주체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건가? 뭐 게리라같이 남을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한국 내에서 필요 없는 그런 정쟁에 일삼는 한국 정치를 본다든지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참 만나면 그냥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좀 어필도 하고 싶어요. 왜 그때로 하고 사느냐? 밥 먹을 그 쌀이 없어서 밥 먹기 어려서 그렇게 하는 거냐? 도대체가 그게 뭐 하는 일이냐?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크게 아주 야단도 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 겁니다. 고얀 사람들. 이 고얀 사람들 옛날에 김종필 총재가 개일특집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본 정치인 중엔 김종필 총재 양반 중에 양반이십니다. 직접 같이 이렇게 앞뒤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또는 그 양반 소주를 잘 드셨어요. 소주에다 바카스를 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그 양반하고는 자주 많이 그렇게 했어요. 김종필 총재. 근데 그분 이게 대화 나누다 보면 진짜 애국자고 정말 양반입니다. 충청도 양반이라는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양반 중에 양반이 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정치 그 지도자로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뵀지만 가장 제 마음속에 참 남는 양반은 그 양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저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술잔도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술잔도 내가 막걸리요. 술쟁이 양재기도 내가 받아서 이렇게 마셔봤어요. 지난번에 내가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짧은 그 소견, 짧은 지식, 정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하고 학교 지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국가와 이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의 정신을 갖고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낮추고 그래서 이 나라를 옳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라는 참 요즘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낸다, 윤석열 탄핵한다, 무슨 김건희 씨 특검한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김정숙 씨나 김혜경 씨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고 연락 주세요. 제가 쫓아가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렇고 둘은 이거 이거 따져볼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인데요. 이건 소모전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야당에서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재판 많이 해가고 있는 거 그거 보려는데 그건 민주당 사람들 요즘에 일부가 돌아선다고 그래요. 뭐 제가 어저께도 방송했습니다만 저기 김경수하고 김정현 씨하고 독일에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일부가 이제 그 만난 게 돌아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 이재명이가 재판에 15일 날 선고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를 노리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냐,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여러분들 이재명의 그 개딸들 이제 놔주세요.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어차피 재판은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증거 증인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어떨 겁니까? 야당에 있는 그 민주당에 있는 저 국회의원들이고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들도 이젠 놔주세요. 재판은 거쳐야 되니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야. 예? 아니면 10개는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놔주세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정치를 하려면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정치에 그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나서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은 우리나라 정치 스타일에 맞질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내가 못 봤어요. 여하튼지 오늘 이제 금요일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오늘 지나면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주말 좀 보람이 있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네들 배불러서 뭐 그러는 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엑스랄 그러니까 참 국민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개개인의 습성이 참 묘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주말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